최근에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로 바뀌고 나서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수제로 바뀐 AOS와 THS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초청받을 수 있는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변화가 없고 단지 수속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AOS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최근 경력과 동일한 직종으로 알버타 내에서 유효한 취업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격을 만족하는 고용주에게 1년 이상의 잡오퍼를 받아야 하는데요. AOS의 장점은 숙련직, 비숙련직 대부분의 직종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가능한 직종이 아니라 신청 불가능한 직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청 불가능한 직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주권 신청이 안 될 것 같은 포지션인 캐셔와 같은 비숙련직도 AO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잡오퍼를 주는 고용주는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라야 하고 40만 불 이상의 매출과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여러 명에게 동시에 영주권 잡오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직원 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 이상 운영한 후에는 한 해에 1명씩은 여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AOS 프로그램에서 취업비자는 LMIA 기반의 취업비자가 원칙인데요. 하지만 5홀 비자나 주재원 비자, 알버타 내 대학 졸업자 취업비자는 예외적으로 LMIA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력 조건은 잡 오퍼와 같은 직종에서 알버타 내에 최근 18개월 이내에 1년의 경력이 있거나 타주나 캐나다 외에 한국에서도 최근 30개월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해당 경력은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알버타 내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알버타 경력 1년이 아니고 6개월만 채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내 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공 관련 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1년의 경력을 쌓고 LMIA 기반의 취업비자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언어 능력은 영어나 불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CLB 기준으로는 숙련 직종은 5점, 비숙련 직종은 4점이 필요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THS 자격 조건인데요. THS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 프로그램인데요. 관광산업을 2배로 활성화하겠다는 알버타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주도 THS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몇 개의 비숙련직 포지션만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THS는 숙련직, 비숙련직을 모두 포함해서 관련 산업의 대부분의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THS의 자격 조건은 더 간단합니다. 우선 알버타 주에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고용주에게서 정규직 잡오퍼를 받고 해당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AOS 프로그램의 고용주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정규직 잡오퍼를 제공한 고용주로부터 LMIA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다른 취업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언어 능력은 CLB 기준으로 4점만 있으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영어 요구 사항이 모든 직종, 그러니까 숙련직까지도 CLB 4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최근 알버타 주정부는 대부분의 알버타 주정부 프로그램에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풀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초청장을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OS, THS
두 프로그램 모두 EOI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상위 점수를 받은 신청자들이 초청을 먼저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점수제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점수 구성은 총 100점 만점에 학력, 경력, 영어, 나이, 알버타 친척, 자격증, 잡오퍼 항목이 있습니다. 학력 총점은 22점인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알버타에서 전문 과정을 졸업하면 최고 1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불투명했었는데요. 10월 첫 초청이 시행되면서 그 윤곽이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알버타에서 2년제 디플로마를 마쳤다면 최고 학력이 한국의 학사가 되니까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걸 보면 캐나다가 이제 더 이상 공부 자체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부를 한 경우에는 메리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이는데요.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서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레벨의 공부를 한 경우는 이제 졸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능직 관련 학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리사, 베이커, 용접사, 건설 관련, 미용사 등 특정 기능직 종목에서 학위나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부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학사 학위와 동일하게 7점을 받습니다. 이런 직종은 대부분 부족 직업군인 경우가 많고 새 이민자라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불리함이 적게 작용을 해서 취업도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는 총 10점 만점으로 CLB 4와 6 사이의 점수 차는 5점으로 생각보다 차이가 적습니다. 불어 성적도 있으면 최대 1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점수는 총 21점 만점으로 배점은 큰데요. 알버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추가 10점이 부여되고 1년 일하면 최고점인 21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어서 별로 변별력은 크지 않습니다. 나이 총점은 5점밖에 안 되고 연령에 따라 점수 차이는 최대 2점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항목인 것 같은데요. 알버타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버타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8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사실 가장 변별력이 큰 항목은 잡오퍼 항목인데요. 최대 21점까지 부여됩니다. RRS 커뮤니티에서 인돌스먼트를 받거나 THS 직군에 해당하는 잡오퍼를 받을 경우에는 추가 점수가 있고 또 광역 캘거리, 광역 에드먼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추가 점수 5점이 또 부여됩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잡오퍼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만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가 10점이 있습니다. 이때 자격증은 알버타 자격증이어야 되고 기능직, 전문직 모두 포함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격이 훌륭한 지원자를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신청자를 고를 수가 있고 신청서의 양도, 적체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알버타가 점수제를 택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알버타는 온타리오나 BC와는 달리 신청 희망자와 한 해 할당된 쿼터 사이에 그 불균형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능력자들을 골라서 뽑겠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버타 점수제를 보면 언어, 나이, 경력, 학력 항목의 점수 차이는 별로 크지 않고 몇몇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통해 변별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온타리오 BC주의 점수제를 보면 개인의 능력을 세분화해서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죠. 반면에 알버타는 몇 가지 주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 점수를 줘서 우선적으로 뽑고
주정부가 심사할 신청서의 숫자를 잘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선호하는 몇 가지 항목은 알버타에서 공부를 했거나 친척이 있는 경우, 직종에 따른 추가 점수를 받거나 자격증 관련 점수를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또 대도시를 피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력 추가 점수 경우는 본인의 최고 학력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학력이어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자격증 점수를 받는 경우는 아주 소수니까 결국 THS 직종 추가 점수와 지역에 대한 추가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5일에 THS 첫 초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상대로 초청 점수는 70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청 점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겠지만 초청 점수는 시기와 인원수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램이 꽤 오랫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여러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다 받은 사람들이 먼저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 흐른 뒤에는 50점대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취업비자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최소 자격 조건만 갖추어도 초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버타가 온타리오 BC처럼 영주권 받기 정말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점수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또 대학 입학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해 쿼터와 지원자 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알버타 점수제를 보면 주정부는 자격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 뽑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초청을 받아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돼서 영주권 수속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청서의 숫자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주정부 심사 단계에서 수속 시간은 짧아지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버타에서 초청을 받는 것은 능력을 막 키워야 한다기보다 시기를 잘 타고 조금 더 기다리느냐 덜 기다리느냐 차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